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은 후에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긴 하는데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분들에게 수능까지 이어지는 엄마표 독서 지도의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와 아이 모두 만족스러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상호 간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학령기를 전후해서 제 주변에도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괜찮을까?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등학생들에게도 독서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입장에서 수능이나 고등학교 국어 공부까지 갈 수 있는 엄마표 독서 활동은 어때야 될지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민해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중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과목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통교과,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공통과 일반 선택의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상대평가이고요.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4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과목이 수능의 국어 영역에 영역하고도 일치합니다. 이 독서의 성취 기준을 한번 보실게요. 독서 교과의 성취 기준 중에서 독서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 성취 기준을 한번 보시면 독서의 방법을 총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있다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1, 2단원을 보면 질문하면서 읽기라고 하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만들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확인하기 질문의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독서 교과의 사실적 읽기와 관련을 시킬 수 있고요. 또 2번째로 나오는 추론적 읽기의 경우에는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 질문은 창의적 읽기, 감상적 읽기와 관련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어 교과의 교육 과정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독후 활동을 아이에게 지도해 주는 것은 앞으로 독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국어 학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 우선 어떤 책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과 많은 책을 읽지만 우리가 그 모든 책들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책으로 하면 좋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소위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글들에 비해서 이야기 글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당연히 더 이야기 글에 익숙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 읽는 이야기 글 중에서 전래동화라든가 세계 명작처럼 이야기의 완결성이 높은 글을 가지고 이런 식의 독후 활동을 전개해 본다면 아이도 엄마도 좀 더 쉽게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엄마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대답을 하는 말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엄마가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글로 적거나 혹은 도식화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이가
현재는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랄수록 조금씩 이런 활동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엄마가 반틈 적고 아이가 반틈을 적는다든가 아니면 둘 다 적고 서로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주도권을 조금씩 이양해주는 형태로 독서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하고 이런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둘째는 상당히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몰라, 모르겠는데 빨리 읽어줘 이런 식으로만 늘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애가 과연 제대로 책을 듣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엄마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엄마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이런 질문 이런 거를 묻는 거구나 혹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고요. 어느 순간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조급해 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끝까지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럼 비룡소 전래 동화 중에서 부자가 된 삼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적인 읽기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읽기라고 함은 글에 나타난 사실적인 내용 형식을 파악하는 활동인데요. 실은 모든 읽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조금 더 고차원화된 활동인 비판적 읽기나 창의적 읽기는 불가능하겠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주요 사건을 확인하는 활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요 사건 선정하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이 흘러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만 남겨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형제는 은돈 성냥을 나눠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삼형제가 일단 고향을 떠나야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죽으면 소말뚝이 박힌 자리에 묻어달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시자 삼형제가 아버지를 소말뚝이 박힌 자리에 묻었다, 울었다 이런 내용은 사건 전개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사건을 선정하는 활동에서는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네모안의 내용은 빠져도 되는 거죠. 파란색 부분이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고 오렌지색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주요한 내용은 아니다 정도를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보시면 마지는 은돈 한 양으로 무엇을 했고 산속 오두막에서 도깨비를 만났고 큰딸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그 결과 큰딸과 결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동생들을 기다렸다. 이런 내용들은 사건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가 도깨비의 대화를 듣고 정승댁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행색 때문에 하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둘째도 한번 보실까요? 둘째는 북을 샀고 짐승들을 북으로 물리치고 호랑이의 가죽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막내의 경우에는 장구를 샀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춤추게 했는데 이 호랑이를 몰고 나오다가 만난 장사꾼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장사꾼에게 금은 보화를 받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 결말은 삼형제가 고향에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과 일치하시나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실적 읽기, 줄거리 파악하기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해보면 주요 사건은 빠뜨리고
또 격가지인 사건들은 넣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사건들을 쭉 글로 적은 다음에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인가를 한번 내용인가를 따져보라고 이제 시켜보거든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사건이 꼭 필요한지 경중을 따져서 주요 사건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주요 사건으로 뽑은 내용들을 쭉 연결하면 한편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쓰기 연습도 같이 병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이가 학년이 어느 정도인지 글쓰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물 중심이나 소재 혹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부자가 된 삼형제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전래동화나 세계 명작이 그러하다시피 같은 형식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각각 은돈 하나씩을 가지고 각각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떠한 일을 겪은 다음에 그 결과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공통된 질문을 넣어두었는데요. 마지도, 둘째도, 막내도 은돈 한 양으로 무엇을 샀느냐? 산 물건으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뽑아서 구조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뒤에 하는 비판적, 추론적 읽기의 바탕이 되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인 줄거리를 정리한 후에 재구성을 해보는 활동도 부담스럽지 않다면 아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재나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삼형제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은돈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물건씩을 사서 그 물건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팡이, 북, 장구라고 하는 세 가지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산 물건인지 이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건과 연관된 소재,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맞이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맞이가 겪은 일은 두 가지 일이죠. 이 도깨비들이 대화를 엿듣고 정승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방도를 얻는 장면이 있고요. 또 도깨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승 딸을 실제로 고쳐주는 이야기가 또 주요 장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장면은 밤에 산속의 집에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다음날 낮 정승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요한 장면이 있고 이 두 가지 주요한 장면이 중심이 되는 그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를 첫 번째 주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 소재, 시공간적인 배경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국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실제 평가인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21학년도 수능인 최고운전에 나온 문제인데요. 여기 선지에 보시면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 깨트린 거울, 동산의 꽃, 화답한 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 이런 것들이 다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당연히 소재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를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겠죠. 2016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최척전의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제시된 장면에서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선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죠.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초월적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초월적인 존재가 작중에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교감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떠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적인 읽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국어 공부 수능까지 가는 엄마표 독후 활동의 핵심, 사실적인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적인 읽기는 주요 사건,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인물, 그다음 배경, 소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보는 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사실적인 읽기를 연습할 수 있고, 이 사실적인 읽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도 수월하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적 읽기를 이야기의 완결성이 높은 작품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와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